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성향과 집중 강도와 습관에 따라 앉기가 편한, 그러니까 장점은 극대화되고 단점은 최소화되는 그 시간대가 사람마다 틀리니까 자기를 잘 관찰하셔서 적절한 시간으로 쪼개서 좌선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식관을 하다가 호흡에 집중이 잘 안 될 때 억지로라도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제 수식관이라고 하는 건 이 부처님의 마음 수행을 할 때, 마음 수행은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 사념처라는 거는 자신의 사띠를 갈고 닦는 4가지 공부 주제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첫 번째 1단계로 하는 주제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도 수십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주제가 바로 호흡을 바라보는 호흡관이에요. 근데 그 호흡관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수식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식관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더 넓은 범위에서 보편화된 언어로 쓸 때는 명상을 억지로 해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다른 명상 기법들 말고 그 중에 수식관을 억지로 해도 되느냐. 자, 억지로 한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해요.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겠죠?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장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앉아있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처음 선방에 가잖아요. 한국 선방은 스파르타라. 세계에서 가장 스파르타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국제명상센터는 하루에 아무리 많이 앉아봐야 대여섯 시간이에요. 중간에 걷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한국 선방은 가면 기본이 8시간이에요.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데는 10시간, 더 열심히 하시는 데는 12시간, 더 열심히 하는 데는 하루에 16시간씩. 그리고 중간중간 특별한 기간에는 24시간 앉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기본기가 뭐냐? 선방 가가지고 3개월을 지내야 되는데 그 3개월의 기본기, 그게 뭐냐면 하루에 8시간씩 앉아서 명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억지로 안 앉아 있고 재밌게 명상할 수 있고 아주 즐겁게 명상할 수 있고 아주 기쁘게 명상할 수 있고 아주 흥미롭게 명상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좀이 쑤시고 몸이 아프고 몸이 틀어지는 것 같고 비틀리고 이러면서 명상을 해야 되는 그런 컨디션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보통 억지로라도 앉아있는 장점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몸을 조복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몸을 조복받는다. 이게 장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앉아있는 습관을 들인다. 앉아있는 힘을 키운다. 억지로든 재밌게든 어쨌든 앉아서 좌선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거, 이게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 장점. 단점은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습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악습이 생길 수 있냐면요, 1시간 동안 억지로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정신을 놓아버리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앉자마자 일부러 정신을 놔버려요. 앉자마자 일부러 정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놓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능동적인 분들은 일부러 생각 주제를 가져가서 딴 생각을 막 합니다, 이제.
생각을 막 정리하고 딴 생각을 해요. 아니면 처음부터 눈 푸는 거 있잖아요. 눈 푸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멍을 딱 때려버려요. 아니면 앉자마자 그냥 자야지 그러고 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악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악습이 있을 수 있냐면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애쓰고 있는 상황. 이런 것도 악습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명상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악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습이 드는 건 부작용이고 단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맘대로 하세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짧게 여러 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1시간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30분씩 2번. 내가 30분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15번씩 4번. 내가 15분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7분씩 10번. 내가 7분도 하는 게 힘들다. 그럼 하지 마세요. 안 돼. 7분은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시고 정상적인 교육 받으셨으면 7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 단위 더 못 나눠요. 여기가 극미예요. 네, 더 못 나누는 의미 없어져요. 여기서 7분 더 나누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최소 7분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여러 번을 하라. 그래서 저희는 송덕사에서 이제 명상을 할 때 이 젊은 청년들이 특히 주리를 틀어요. 유니버브가 특히 주리를 트는데 원래 젊을 때는 앉아있으라 그러면 그래 힘들잖아요. 뛰라 그러면 차라리 낫지. 예. 그래서 앉아가지고 주리를 틀고 있으면 제가 항상 하는 조언이 그래 힘들면 차라리 걸어라. 또 주리를 틀다가 걷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졸거든요. 이제 졸느니 차라리 걸어라. 걸어라. 앉아있는 것과 걷는 것을 병행하면서 짧게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권장사항이에요. 그렇게 이제 7분 됐다고 알려주거든요. 최소 7분. 그 기준으로 자기의 경우에 맞게 나는 15분 정도는 괜찮다. 15분으로 나눠서 나는 30분 정도는 괜찮다. 30분으로 나눠서 또 선빵 가잖아요. 반대 불만도 있습니다. 왜 1시간마다 도대체 한 번 쉬냐. 나는 2-3시간씩 앉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중 깨지게 왜 자꾸 죽비 치고 나가라 그러냐. 그거 짜증나서 나는 선방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성향과 집중 강도와 습관에 따라 앉기가 편한, 그러니까 장점은 극대화되고 단점은 최소화되는 그 시간대가 사람마다 틀리니까 자기를 잘 관찰하셔서 적절한 시간으로 쪼개서 좌선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